4월 29일 월요일 마감 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자, 힘들었던 4월에 이틀이 남았습니다. 자, 많이 고생하고 계시고, 자, 시장이랑 시황 얘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는데, 자, 저희가 지금 항상 하락 후에 반등을 노리는 거예요. 5월달 기대가 있다고 보고, 자, 코스피 보시면 작년 9월, 10월 달에 급락, 그 다음에 11월, 12일 산타랠리, 1월 달에 외국인 선물로 매도, 그다음 2월, 3월에 밸류업으로 상승. 자, 그때마다 특징주가 있었죠. 작년 11, 12월 달에는 저희가 에코프로 머티, 제주반도체, 그다음 두산 노버스로 특징주로 수급주로 크게 수익을 봤고요. 요거는 밸류업 때 처음에 좀 헤맸죠. 제가 이렇게 올 수 없다 이렇게 하다가 한미반도체나 알테오젠 같은 걸로 모아서 지금 잘 버티며 시장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4월 말에 살짝 올려놨어요. 자, 오늘 20에서 살짝 올려놨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면서 미국 전반적인 수급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자, 마지막 남은 고비가 있죠. 지금 미국이 연준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어닝 시즌이 상당히 기준이지만, 자, 빅테크도 점점 더 차별화돼요. 메르센트 7, 5, 6 다 얘기 드리고 있지만 여전 엔비디아 기준으로 AI 주도주군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자, 애플과 테슬라는 저희가 따로 관리하죠. 우리나라 2차전지처럼 바닥권에서 더 빠지지 않고 밴드 만들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종목별로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월봉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리는데 추세를 많이 보실 겁니다. 주말 방송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5월 달에 세린메이, 코스닥 5월 안 좋다, 그렇게 보실 거 없다 했어요. 4월 달에 마지막에 좀 땡겨서 이런 것들이 아마 선반영되고 5월 달 준비하는 수급이라 봅니다. 사실 외국인들은 지금도 보수적이에요. 오늘도 사실 누르고 있는데 좀 발 빠르거나 스마트한 흐름들이 종목별로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고, 5월 달에 준비 기간 항상 월이 바뀌면 분위기 바뀝니다. 그거 다들 아시겠지만 월이 바뀔 때 흐름을 잡고 거기서 주도주 잡는 게 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죠. 오늘 월별 시장 시그널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주도주 대장주 중에서 우리 반도체보다는 간만에 바이오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5월 준비하면서 수급주, 우리 대장주도 말고 플러스 개별 수급주들 흐름도 후보들도 오늘 그림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실전 투자 제리 채널입니다. 미국은 지금 지난주에 데이터 디펜던스 하면서 고용이나 물가들이 좋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의 GDP 나쁘다, 하지만 세부별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세부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을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 소비가 어떻다, 정부 지출 이런 얘기 다 드렸고요. 자, 더 차별화된 빅테크 투자예요. 지금 MS나 알파벳이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물론 장도 반등을 주고 조정 막바지에 그런 흐름 좀 나오고 있지만 엔비디아 기준 보면서 이런 쪽으로 나스닥을 더 차별화 보면 되고요. 자, 금주에도 실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화요일날 새벽이겠죠. 아마존, 애플, AMD. 자, 그리고 지금 장이 그때 안 좋았을 때 AI 반도체 엔비디아 할 때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얘들이 예비 실적을 안 나오면서 시장이 우려를 키웠지 않습니까? 실제로 실적을 까보자는 거죠. 같은 날 보면 되고요. 자, 그때 소비를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1일 날은 퀄컴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2일 날, 자, 제가 애플과 테슬라 따로 보는 것처럼 애플이 지금 중국이 안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그 뒤에 AI나 MMDC라든지 온디바이스 말씀드리면서 약간 쉴드 쉴 수 있는 성장 여건이 있어요. 애플도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쳐가야 될 금리 동결은 거의 확정적이고요. 5월 1일 날 FMC가 있을 텐데 그때 QT에 대한 얘기 지난달에 하다가 안 나왔죠. 자, 그리고 데이터 디펜던스에 대한 파월 얘기 정석대로 나올 것 같고, 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 우려감, 비관론자 강하게 보는 분 계시다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작년 11, 12월 달에 장 분위기 반전된 것처럼 민주당이나 바이든이 바라는 것처럼 정치 파월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FMC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면서 시장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중화권을 같이 보고 있죠. 홍콩 증시 계속 반등을 주고 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홍콩은 제가 투자는 안 합니다. 하지만 중화권을 보다 보니까 같이 제가 중국이나 추세 괜찮을 때는 우리나라 환율이나 이런 쪽에 외국인 수급이 괜찮다 말씀드렸어요. 자, 홍콩 H도 있고요. 항생도 많이 보시니까 ETF로 항생 보시면 딱 18,000 정도, 18,200을 저 끊었는데 지금 반등을 상당히 강하게 줬습니다. 내수 회복, 정시 부양 같은 게 먹히고 있는 상태고,
유럽과도 지금 연합을 되게 많이 해요. 예, 정치적으로 안 좋지만 경제적으로 유럽과 특히 독일이나 이쪽이랑 중국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예, 그러는 괜찮아지면서 올라가더라도 요변 살짝 저항 걸릴 수 있다.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TSMC는 오늘 우리나라는 오늘 삼전 하이닉스를 살짝 눌렀어. 외국인들이 의도적으로 눌렀거든요. 근데 지금 대만은 엔비디아 하이닉스 같이 보지만 21선 돌파했습니다. 21선 추세 또 돌아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일본 엔저 가지고 막 역사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해도 제가 금리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당국 개입이 있었어요. 차트 잠깐 보면 뭐 엔도 이제 놀러 가신 분 많으시니까 이거거든요. 가운데 거 훅 빠졌다가 훅 올라왔죠. 예, 일본 놀러 가실 때 상당히 엔저가 유효한데 오늘 당국 개입하면서 큰 반등을 났습니다. 그렇다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당국 개입하고 뭐 미일 짝짝꿍 이런 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도 엔저와 QE 이거는 꾸준하게 가요. 쉽게 엔고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도 빠져 있다가 일본 살짝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환율도 살짝 올라왔다. 뭐 그런 것만 보면 됩니다. 겁내지 마요. 마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는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중동 이슈는 크게 물론 끝나지는 않겠지만 1달락 된다 말씀드렸고요. 뉴스 보셨으면 하마스 원래 작년 9월 10월 달에 이란과 아니라 하마스랑 이스라엘이 싸우기 시작했잖아요. 처음에. 자, 가자 쪽의 전쟁이 휴전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쪽 영향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제가 차트도 말씀드리면서 유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자,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반등 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 안 가고 빠지면 정말 꼭지 나왔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 흐름대로 차트도 그렇고 휴전 협상도 그렇게 나와주면 되게 좋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했던 유가 테마 전쟁이 조금 줄어들면 그동안 괜찮다 했던 방산 테마 이런 것들은 엑시스를 정말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흐름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EM 중화권 우리나라 증시를 잠깐 아까 차트도 보여드렸나? 그럼 21선 다 올랐습니다. 예, 좋죠. 오늘 오른 거는 사실 딴 것도 눌렀는데 2차 전지와 밸류업이었어요. 제가 볼 땐 둘 다 주도전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반등 줬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쪽으로는 살짝 눌리는 모습 추세는 여전히 좋습니다. 20에서 돌파되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계속 등록이 있었잖아요. 예,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그랬고 결국 이렇게 하면서 추세가 살아난 흐름 반등을 할 수 있는 흐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주말 방송을 보시면 5월장 겁내지 마라. 세린메이 확률에 대한 얘기고 충분히 4월 조정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를 주말에 또 드렸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수급 모멘텀이라서 항상 외국인을 봐야 되죠.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보시면 또 팔아요. 반도체 안 좋으냐?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올해 들어서 2024년에 외국인의 빅피처는 2022년 하반기부터 왔지만 올해부터 지금 4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올 3분의 1 지났는데 코스피를 18조 샀습니다. 18조는 역대로 거의 순위권이에요. 2009년, 2010년 이럴 때만큼 산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된 거는 뭐냐? 반도체죠. 예, 그래서 반도체는 그냥 큰 흐름상 계속 좋게 가져가시고 4월 달에 좀 팔면서 삼성전자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때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파는 거 아니다. 그냥 우리나라 지수 셋째하는 거다. 요 떨어지면 매수하는 구간이라고 삼성전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기관이 지수 보시면은 2월 달에 살짝 밸류업 들어갈 때 코스닥을 많이 팔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좋아하거나 우리 동목들도 피해를 좀 봤던 부분인데 여전히 밸류업이 괜찮아요. 우리나라 현 정부와 그다음 외국인이 빅피처로 꾸준하게 가는데 밸류업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양념이에요. 주도주는 못 됩니다. 주도주는 못 되고 그나마 자동차를 보고 있긴 한데 전고가 같이 보는 거지. 그래서 그 팔았던 기관들이 또 코스닥을 파느냐? 그렇진 않아요. 2월 달처럼 밸류업 막 살려고 코스닥을 막 집중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이라든지 우리 종목 섹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월과 차이 난다 보시면 돼요. 자, 그 사이에서 지금 여전히 단타는 많습니다. 여전히 단타는 많은데 점점 저희가 시장과 함께 종목이 잡혀가는 중심이 잡혀가고 그런 빅수급 종목들을 찾고 있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반도체와 바이오가 계속 주도주 대장입니다. 자, 밸류 말씀드렸고 자동차주들은 우리 기아차 좀 가지고 있죠. 근데 실적이 좋고 뭐 지금 환율 효과 받고 근데 성장이 지금 하이브리드 팔고 또 전기차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또 전 세계 수요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이 올라온다 해도 자국 내수 위주거든요. 그래서 성장이 좀 약해.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가 좋긴 한데 우리 기아차 갖고 있지만
전고점 부근 되면 막 치고 간다기보다는 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동차는 보고 있고요. 주도는 외국인이 만들 거예요. 달건 괜찮고요. 자, 원달러 환율이 아까 1380원대 갔다가 일본 엔고가 당국 개입으로 올랐다 했잖아요. 엔저가. 그러다 보니까 1370 몇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1360원 이하 가야지만 외국인이 안정되는 흐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환율. 자, 그리고 제가 5월달 준비하면서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작년에 이제 11, 12월 달에 11, 12월 달에 그렇게 조정을 받고 막 바꾸고 해서 이때 11, 12월 달에 우리가 제주 반도체, 에코프로 머티, 그 다음에 두산 로봇을 주력으로 매수를 많이 하고 종목을 매매를 많이 했잖아요. 자, 두산 로봇도 잠깐 보시면 되게 신기한 거 보여드릴 텐데, 달이 바뀌면 항상 흐름이 바뀐다는 건데 중요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두산 로봇은 상장을 10월 5일 날 했어요. 장 안 좋을 때 훅 빠졌습니다. 장 안 좋 빠지다가 이때가 언제죠? 10월 30일 날 마지막 날 갑자기 매수가 확 들어옵니다. 확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때 샀어요. 저희가 11월 초에 샀습니다. 장이 돌리겠다 하고 사서 이때 사고 이때 사서 막 사서 이때 다 팔았어요. 수익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때 3만원 4만원 막 사서 10만원 근처 팔았기 때문에 수익 되게 많이 봤던 종목인데, 이때 샀던 이유 뭐냐? 장이 반등을 주는 타이밍에 수급들한 대장주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괜찮고 버티니까 더 사고 이때 판 겁니다. 뭐 그때 매매 좀 하고 우린 그때 다 팔았죠. 이런 흐름 또 보고 제주 반도체도 잠깐 볼까요? 제주 반도체도 보시면 11월 달 올라갈 때 이때죠. 이때 처음으로 매수가 확 들어왔어요. 그때 온디바이스 쪽으로. 그 전에 갔던 AI 반도체 말고, 근데 그때는 안 샀어요. 확인 안 됐기 때문에. 이때가 11월 2일입니다. 11월 2일이에요. 그 11월 초나 장이 바뀌게 되면 주도주나 수급들이 흐름들이 보이는 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사고 그렇게 해서 또 수익을 많이 냈죠. 따블났죠. 그리고 이때 사고 또 팔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뒤에 좀 까불다 살짝 물리고 지금 DY로 다 바꿔놨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런 거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랬지 않은 게 아니라 이런 흐름들을 찾는 거예요. 장이 반등 주면 우리나라 특징의 수급 대장주 꼭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모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모티도 지금은 전혀 안 보지만 그때 제가 신라젠이다 2차전지 오면 신뢰자 같은 그런 신규주가 올라올 걸 하면서 처음에 봤다가 못 샀어요. 11월 중순에 상장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 사야 되겠다 이때 샀어요. 12만원 사고 요때 팔고 요때 사고 요때 팔고 그렇게 매매를 계속해서 이때 많이 팔았습니다. 거의 다 팔았죠. 그 뒤에는 안 했고요. 그런 것처럼 장이 바뀌거나 반등을 줄 때는 시기와 수급 맞는 대장주가 꼭 나옵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5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 대상되는 후보는 뭐냐? 우리 대장주들, 한미반도체든 반도체든 그 다음에 알테오젠 바이오든 우리 대장주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수급 제가 체크할 거고, 거기에서 제가 구리테마 말씀드렸지만 뭐 대운여서 막 날아가잖아요. 하지만 2구 산업 자체를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구리테마는 좀 왔다 갔다 심할 거예요. 하지만 굳이 올라가는 건 안 잡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서 봐가지고 잡으신 분들은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고 말씀을 드릴 텐데, APRN 종목이 있어요. APR 관종해 두시고, 요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끼가 있어. 보호 매수도 끝났고 매수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APR 관종, 그 다음 지금 우리가 개별 수급주 반도체 보고 있는 DI 있습니다. DI 오늘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게 사놓고 좀 기다렸죠. 워낙 큰 수급들 갖고 조정을 잘 받고 왔다 갔다 개인들 마음 급한 사람 떠나라 해놓고 물이 살짝 들었습니다. 오늘 근데 약해요. 오늘 개인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또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확 올라가면 이때 20-30% 정도 전고점 부근에서 팔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시장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수급 후보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 12월 달처럼 장이 반등을 주거나 흐름 바뀌면 수급주를 찾고 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반도체는 오늘 간단하게 얘기 드려야 되겠다. 일단 지금 뭐 미국이 어떻다 중국이 어떻다 그다음 계속 실적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실적 쭉 나오다가 결국은 조정을 하고 어닝으로 이긴 거죠. 진짜 4월달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전쟁 뭐 핵 관련도 있었고 뭐 또 금리가 5% 간다. 그다음 우리나라 1,400원 넘어간다. AI 안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성장 어닝이 좋은 이쪽으로 계속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800불, 760불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산당 바스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돌아온 겁니다. 다 제자리 찾은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 보면서 여기 있는 거는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고, 이거 치고 올라가면 흐름 보고 하는 거고, 안 되면 위에서 또 팔아야 되니까
엔비디아 제일 좋은 대장주다. 자, 말씀드렸던 이런 빅테크, MS가 알파벳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다 챙겨보면서 추세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5월 22일 실적 발표가 한번 이게 또 전환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안 되면 그때 또 팔면 되는 거죠. AI 빅뱅은 길게 간다. 자, 삼성전자는 내일 실적 발표했습니다. 하이닉스도 실적 되게 좋았잖아요. 장 안 좋을 때 나와서 왔다 갔다 했지만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 판다에서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얘들은 누르는 코스피 컨트롤용이기 때문에 여긴 정말 사야 되고, 삼성전자 같은 건 진짜 많이 사고 크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전고점, 그 다음에 그 뒤에 올라갈 수 있는 9만원, 10만원, 저는 9만 5천원 보고 있으니까 그때는 또 괜찮은 타이밍입니다. 자, 하이닉스랑 엔비디아랑 TSMC랑 거의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오늘 혼자만 20일 돌파가 안 됐어. 엔비디아랑 TSMC는 20일선 돌파가 됐거든요. 21선. 근데 지금 기다리면 올라갈 거예요. 오늘은 같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미반도체도 못 맞았지만 개인 단타만 친다. 자, 곽동신 부회장님도 그렇고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빅테크 보시면 HBM 쪽이 꺾일 리가 별로 없어요. 계속 숏티지고 하반기에 캐파를 계속 늘리기 때문에 왔다 갔다 행보는 좋은 추세다. 그렇게 하면서 장 반등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개별주인 DI는 오늘도 우리 다 말씀을 드렸어요. DI는 오늘 반등 주면 사는 게 아니라 밑에 많이 사놨잖아요. 사고 추매가에 주고 몇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갖고 있는 게 지겨운 분들은 수급 변동수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잘 사가지고 올라가면 이때쯤 보고 더 갈지 안 갈지 보고 팔 거다. DI로 수급 변동주 이걸 지금 체크하고 있죠 우리가. 자, 그것도 그랬어요. YC가 되게 좋았는데, 자, YC는 한번 그냥 참고로 보면 음봉 살짝 나왔죠. 물론 확 빠지진 않습니다. 여기서 살짝 쉬어갈 수도 있어요. 워낙 추세 좋았기 때문에 쉬어가면서 쉴 때는 또 DI 쪽으로도 수급 순서가 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바이오 얘기를 좀 드리기로 했는데, 여전히 올해는 금리나 어쨌든 할 거고 우리나라 수급 위주로 돌아오면, 자, 4월 달에 바이오는 조정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5월 달에 이런 이슈들 있죠. 장도 좀 반등을 주거나 이슈들을 봤을 때 5월 말에 아스코, 이거는 사실 글로벌 아마케 중에 거의 최고예요. 아스코는 자, 미국 임상 종 아마케인데, 여기서 하고 6월 6일 날 바이오 USA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무나 아니고 다양하게 다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기대로 이미 실적과 초록들이 5월 달로 반등을 실적을 내고 있고 4월 하반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와 관심을 갖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가리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일리 같이 비만약 엄청나게 잘 나갔잖아요. 주가도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 실적도 나오는데, 이런 아스코네 쪽에서는 항암제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이쪽으로 관심이 조금 넘어오고 있다 봐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1픽은 여전히 알테오젠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머크 실적도 말씀드렸고, 머크 CEO가 키트로다 6시까지 직접 마이크 뺏으면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 드렸는데, 바이오젠, 사노피, 길리어들도 미국 실적이 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빅테크와 외 바이오테크도 쏠리는 쪽에서 돈이 좀 갈 수 있는 충분한 성장, 어닝되는 섹터고요. 우리나라도 삼성바이오나 종근당 같은 게 지난 실적이 나쁘지 않게 잘 나왔어요. 하지만 대형 바이오주들은 제가 몇몇이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닥에서 움직이면서 물이 살짝 드는 모습들이 보여요. 이런 것들이 바이오테크를 볼 수 있는 시장 시그널로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아스코 참여 기업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인데 뭐 딱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우리께 제일 좋아요. 리가캠도 참여를 합니다. 알테오젠이 또 오늘 올랐다가 밀렸다 하더라도 급한 한 개도 없습니다. 이런 건 사실 좀 빠지잖아요. 오늘 내일 말일이지 않습니까? 더 사야 돼요. 없는 분은 사가지고 5월달 기대하면서 모아도 되는 바이오 1픽 대장주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월 15일 날 MSCI 외국인 수급도 꾸준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마 5월 15일 날 편입될 것 같아요. 5월 기대 수급주, 삼천당, 리가캠, 아소코, 창가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요. 자, 2차 전직으로 보시면 에코프로, 코스닥도 그렇고 LG화학 이쪽도 매수가 많이 들어와요. 되게 특이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수급이 되게 좋고 우리나라 흐름을 볼 때 제가 아마 비관론이라도 가격은 바닥 밴드다. 오늘 같은 케이스도 지수를 받치면서 코스피를 올려놓은 그런 흐름이지만 여전히 보수적입니다. 왜냐? 강한 걸 사야 돼요. 지금 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말 내년 보고 사겠다. 돈이 너무 많다. 너무 남아 돌아서 이거라도 사놓을게. 이런 분 아니시면 강한 종목 사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보면 4월 조정장에 할 때
신저가 되게 많이 났어요. 포스코든 뭐 LG 관련 코스피 2차전지 종목이든 신저가 되게 많이 나서 개인들이 그래도 2차전지 사다 하던 분들이 신용으로 손절 계속 쳤어요. 4월 달에. 그렇게 개인들의 관심이나 신용이 줄어드니까 신저까지 내고, 신저가 내면 사실 기술적 보시는 분들은 손절 많이 쳤겠죠. 그렇게 페이크를 주고 반등을 줍니다. 되게 못됐죠. 사실 외국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진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저가 나왔다 해서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정말 안 좋은 바닥 밴드 내에서 개인들 틀고 개인들 빠져나가니까 찐바닥을 만들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때 사는 건 맞다 아니다? 사는 거 아니에요. 깁니다 그냥. 자, 그리고 테슬라가 중국에서 자율주행 안전진단 통과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테슬라도 여전히 140불대에서 180불 못 갔죠. 170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 내에서 박스 걸려 있습니다. 2차전지랑 테슬라는 그냥 같이 보면서 바닥 밴드라 보시는 게 마음 편하실 거예요. 왜? 약하니까. 예, 지금 약해요. 이것들이 중국 치킨 게임 이기고, 야, 정말 새로운 모멘텀 생기고 가성비를 이기고 된다. 그 중국 치킨 게임이 중국에서 MS, 중국의 시장 쉐어를 못 가져와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자율주행 같은 것도 우리나라는 테마할 건 없이 애플과 테슬라는 나스닥에 받칠 수 있는 바닥 밴드로 저는 체크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4월 마무리하면서 수급 대장주로 볼 수 있고, 작년이랑 그다음 올해 올라왔던 제가 했던, 혹시나 기억을 한번 리마인드하는 측면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 달이 바뀌면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4월 달에 정말 힘들었던 단기 조정이지만 많이 또 출렁거렸고 의심도 많이 하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마감을 잘하고 있는 중이고, 여전히 저희는 단타를 안 해요. 단타 혹시 하셨던 분 계시겠지만 어떤 성과가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힘드셨을 거예요. 매매 회전율이 높을수록 수익률은 결국 하락합니다. 이번같이 차별화되는 시장에서는 특히 더 그래요. 열심히 매매한다, 무조건 열심히 하자, 이런 게 안 맞는 게 주식 판때기입니다. 될 때 많이 하고 안 될 때는 조금 조심하면서 이렇게 쉬어가는 것도 투자예요. 자, 우리는 여전히 바벨 전략으로 여유를 갖고 오히려 사가지고 기다리더라도 그렇게 여유를 갖자는 거지. 막 올라가는 거 따라서 가지 마시고, 자, 주도주 종목은 결국 조정 시때 매수하시고 낮게 매수 단가를 유지하면서 타이밍을 기다리시면 되고요. 뭐 DI 같은 것들 말씀드리고 오늘 저 몇 개 관종도 드렸는데 또 그런 걸 또 매매를 또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지게하지 마시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내일 마지막이고요. 실적 도 보면서 또 내일 마지막 잘 마무리 하시죠. 오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